구글 플레이스 오토 컴플리트 이게 좀 깁니다. 그리고 설명과 예제로 나눠져 있는데 예제만 필요하신 분은 바로 4-2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비프레임입니다. 오늘은 구글 맵스 플러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글 플레이스 오토 컴플리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 URL이 구글 플레이스 오토 컴플리트 홈페이지인데 요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 오토 컴플리트 뭐 바로 시작을 해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해보면 좀 많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넣으면 그 검색어에 대해서 예측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5개까지 예측치를 보내주는 건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느냐? 저희가 이제 그 구글에 검색해 보면 뭐 이렇게 막 저기 오토 컴플리션 기능이 나오죠. 그거에 이제 그 구글 맵 버전인데 우리가 이게 사실 이게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게 주소를 라든가 상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대부분 잘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몇 가지만 알고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검색 창에 글자 몇 개를 주소 또는 뭐 상호 몇 개를 입력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동으로. 내가 다 치기도 전에. 응? 그래서 어떤 걸 원하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또는 주소 그리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것들에 대한 오토 컴플레이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키 발급 관련해서는 첫 번째 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Places API를 enable 시키지 않으신 분들은 그 키에 Places API를 enable을 시키셔야지 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인데 요건 그냥 단순히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걸 가지고 상용 서비스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플레이스 오토 컴플리트는 맵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만일에 플레이스 오토 컴플리트를 이용해서 맵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건 반드시 구글 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은 그렇죠. 플레이스 오토 컴플리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뭐 네이버 맵이라든가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아마 바이올레이션을 하면 나중에 서비스에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 맵을 사용하지 않고 오토 컴플리트 이 예측 기능을 사용을 하면 Powered by Google이라는 로고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자, URL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URL은 제가 이 아래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웃풋은 두 가지예요. 어떤 형태로 내가 데이터를 받을 거냐라는 건데 요새 뭐 당연히 제이슨 쓰겠죠, 대부분. 그리고 이 파라미터에는 필수와 필수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 제가 적어 놓은 게 전부 다는 아닌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적어 놨는데 인풋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장소니까 입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글 API 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옵셔널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 세션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빌링과 관련이 있어요. 요 세션 토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로케이션은 당연히 어떤 우리가 그 장소 정보를 가져오는 그 어떤 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레티튜드나 론지튜드 요걸 가지고 저기 이제 그 위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디어스라는 거는 반경 얼마 내에 있는 거를 가져와라 라는 건데
근데 이 레디어스는 일종의 뭐냐면은 존중해준다? 뭐 그 정도지 반드시 레디어스 안에 있는 게 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재밌는 게 만일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아마 안 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로케이션하고 레디어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치를 하게 되면 그 API는 그 이 사용자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위치를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통밥을 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용한다는 거고 우리가 뭐 한국이니까 당연히 랭귀지는 코어로 해야 되겠고요. 타입은 내가 원하는 장소 유형을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establishment라고 하면 비즈니스가 리트리블이 되고 만일에 생략하면 모든 유형이 다 리턴이 됩니다. 요거는 자세한 건 이 URL 참조하셔야 되고요. 컴포넌트는 이게 country 뭐 하고 KR 이런 식으로 그 서치를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제가 뭐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무슨 강남반점 치니까 몽고에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일종의 국가 단위로 리스트릭션 하는 거고 국가는 또 최대 5개까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스트릭트 바운스는 이 로케이션하고 레디어스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의된 그 내부에 있는 것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릭트 바운스를 하면 결과값이 5개가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자, 아까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세션 토큰입니다. 이 세션 토큰이 왜 중요하냐면 과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그 오토 컴플리트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텍스트 박스에다가 오토 컴플리트를 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스로틀 디바운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쿼리가 뭐 글자 그러니까 타이프 한 대 칠 때마다 가는 거는 이제 보통 방지를 해요. 방지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가령 우리가 디바운스 간격을 300ms 줬다고 했을 때 그럼 300ms당 한 번씩 쿼리를 날리는 거죠. 그런데 그 쿼리의 최종 결과까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쿼리가 날아간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에서는 이 세션이라는 컨셉을 도입을 해서 쿼리를 그룹핑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셀렉션을 할 때까지 그걸 하나의 세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드랍다운 뭐 박스가 있을 경우에 그 박스에서 오토 컴플리션 한 것 중에서 몇 개를 있는데 선택해 가지고 리턴 키를 딱 치고 그게 다시 디테일드 인포메이션을 요구를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세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션은 여기 다시 보면 사용자가 쿼리를 치기를 시작하고 나서 그 플레이스를 셀렉트 할 때까지 요걸 하나의 세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셀렉트를 했는데 뭐 디텍트 하고 나서 쿼리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뭐 한 세션에 뭐 쿼리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쿼리가 여러 개 있다는 게 디바운스 해서 300ms를 제가 줬다고 하면 그거가 쿼리 될 때까지 뭐 한 그게 쿼리가 한 3개, 4개 날아갈 수 있겠죠. 쿼리 3개, 4개 날아가도 나중에 이제 이 플레이 셀렉션이 될 때까지를 하나의 세션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 세션은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세션은 이제 인밸리드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세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구글에서 이렇게 레코멘드를 하는데 세션 토큰이 모든 오토 컴플리트 세션에 사용되는 거를 추천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서비스에는 이게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세션이 이용이 되도록. 근데 저희가 하는 지금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세션 기능이 자체적으로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현을 직접 해야 합니다. 만일에
세션 토큰 이 파라미터가 생략이 되고, 그리고 그렇거나 또는 세션 토큰을 새로 안 하고 한번 끝났는데 재사용하면 그 세션은 그 세션에 대한 토큰이 제공되지 않은 것과 똑같이 취급돼서 차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상 유니크한 세션 토큰이 새로운 세션에서 제너레이트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버전 4 UUID의 그 토큰 아이디를 사용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약간 보면 제 나름대로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언더큐멘트도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확실한지 여부는 보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량 서비스 하실 분들은 반드시 요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세일즈 팀하고 참조를 해서 확실하게 읽어보시거나 세일즈 팀을 접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션 라이프 스페인은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제시된 후보 중에 선택을 하고 플레이스 디테일 API 콜을 한다 하면 이게 앞에 이야기한 것대로 세션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플레이스 디테일 API 콜을 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몇 자 입력 후에 아무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럼 세션은 무한대에 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막 찾아보니까 뭐 스택 오버플로에 어떤 친구가 콜센터에 전화를 해봤더니 3분이라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세션이 영원히 내가 셀렉션 안 했다고 해서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션당 비용은 0.017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0.017달러라면은 한 세션에 20.4원이니까 대량 서비스를 하면 이게 절대 싼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용 서비스를 하시려면 이 세션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세션은 디폴트 서포트 되는 거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토 컴플리트 웹 서비스 자바스크립트 이 경우에는 구글이 이미 구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세션 기반 결제를 사용하면 여기 나왔죠. 오토 컴플리트 더 이상 최종 사용자의 키 입력을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대신 완전한 자동 완성 결과를 반영할 때마다 한 번씩 요금을 청구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링크 따라가면 여기서 어떻게 세션 주는지 이런 것들 다 내용이 있습니다. 자, 플레이스 오토 컴플리트 제이슨 아웃풋 예제를 제가 틀어놨습니다. 요런 URL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면 최대 5개까지 넘어온다고 했죠. 그게 predictions라는 이 제이슨에서 predictions의 요 어레이에 담겨오는데 중요한 내용이 description ID, matching, substring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place ID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detailed information 이라는 거를 보는 거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런 description 정보를 보여줘서 리스트 형태로 보이는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place detail JSON output 제가 요거 일부만 발췌를 했습니다. 요 URL이고요. place ID는 앞에서 했던 요 place ID 이용하게 되고요. 리절트 중에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formatted address, formatted phone number, 그리고 geometry는 latitude, longitude가 넘어오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맵에 표시를 해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name, 그리고 포토, 레이팅, 리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당장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그젬플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 일단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이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후보로 할 만한 게 플레이스피커하고 플러터, 구글 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플레이스피커는 지금 우리가 쓰는 구글 맵스 플러터 패키지의 그 구글 맵을 사용하는데 플러터 구글 플레이스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 다 제가 좀 살펴봤는데
커스터마이징 하고 하는 게 조금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레이스 피커는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사용하면 뭐 보여주는 건 너무 쉽거든요. 플레이스 피커 키만 제공해 주면 되는데, 플레이스 피커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좀 제약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 피커는 한 예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직접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서 쓸 패키지로는 HTTP 뭐 당연히 해야 되죠. UUID 세션 제너레이트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터 타입 어헤드, 그리고 플러터 구글 맵스, 그리고 플레이스 피커, 이렇게 예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